자, 투자율.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가 생산한 이제 생산물이나 이제 수취한 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액을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총 투자는 이제 투자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국내 총 투자와 국외 투자로 이제 나눠지고, 이들 이제 국내 총 투자랑 국외 투자를 합한 총 투자는 총 저축과 일치하게 되며, 이를 각각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 총 투자율, 국외 투자율, 총 저축률이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총 저축률은 총 투자율, 그 다음에 총 투자율은 국내 총 투자율, 국외 투자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검색어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 있습니다. 자,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그 다음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투자은행이 상업은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업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기업 자금을 공급하는 전통적 은행업에 주력했으며,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를 통해서 자금 공급을 주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이제 증권회사와 유사한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선 업무로 주로 하는 딜러나 브로커를 말한다. 그렇지. 이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지원 하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상업은행과 대비되는 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자산관리, 모험자본, M&A 중개, 각종 파생상품 판매 등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메릴 린치, 베어 스턴스 등 다수의 대표 투자 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상업은행으로 합병 파산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추진했는데, 2017년 11월 자기 자본이 4조 원을 넘는 5개를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일부 단기금융 업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되고 단기금융 인가를 받으면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업 업무를 할 수 있고, 동업원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검색어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핀 딜레마. 자,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진 1960년 기축통화의 구조적 모순을 트리핀 딜레마를 용어로 이제 설명했는데, 이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기축통화라는 내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고정해 태어날 수도 있도록 하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조정 가능한 환율로 달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든 것이다. 한편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 거래에서의 적자를 발생시켜 국부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적자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유동성이 과잉돼 달러화의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반면 미국이 대외 거래에서 장기간 흑자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달러화 가치는 안정시킬 수 있지만 국제무역과 자본거래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적자와 흑자의 상황에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달러화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모순을 가리켜서 트리핀 딜레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연간 검색어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있습니다. 자, 특별인출권 SDR. 1968년 4월 국제통화기금 IMF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국제유동성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1970년 도입된 일종의 국제준비통화입니다. 1960년대 들어서 미 달러와의 금 대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국제통화 체제의 불안정이 초래되자 새로운 준비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에 대응해서 IMF가 1967년 SDR (Special Drawing Rights) 창출 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반영한 IMF 협조문 개정안을 1969년 7월 발효시킴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SDR의 가치는 도입 당시 미 달러의 금평가 동일한 1.2535달러요. 그 다음에 금 0.888671g 35분의 1온스로 설정되었지만, 이 미달러의 약속의 지속으로 SDR의 가치를 미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1974년부터 SDR의 가치를 여러 나라의 통화 연결시키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 현재는 미달러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위안화 5개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고 SDR의 도입에 따라 IMF 회원국은 국제 수지가 약화됐을 때 IMF로부터 무담보로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SDR은 IMF 총회의 의결을 통해 창출 또는 말소되고 창출된 SDR에 관한 의무사항을 수락한 IMF 회원국의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분 같은 경우는 일반 배분이나 배분은 이제 일반 배분, 쿼터 비중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특별 배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 우리나라에 대한 SDR 누적 배분액은 이제 2009년 실시된 일반 및 특별 배분에 따라서 이전에 0.7억 SDR에서 24억 SDR로 증가했습니다. 인간 검색어는 국제통화기금 IMF, 보수통화 바스켓 제도 IMF 쿼타가 있습니다. 자, 오늘 62차 마지막입니다. 특수 목적기구 SPV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하는 자산 보유자, 특수 목적기구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산 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자산 보유자와 기초자산 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를 SPV에 양도해서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자산 보유자에게 자산 양도의 대가로 지급을 합니다. 현행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기구 SPV는 유동화 전문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그리고 신탁회사 및 자산 유동화를 전문하는 외국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되고 ABS의 발행 및 상환관리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요.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는 자산 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됩니다. 즉 자산 보유자가 신탁회사의 기초자산을 양도하며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해서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주심 또는 채무자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 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관검색어는 자산 유동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0자 10개를 다 읽어봤고요. 다음엔 피업, 파레토 최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특수목적기구 SPV, 특별인출권 SDR, 트래픽 딜레마, 투자은행, 투자율, 투입 개수, 그리고 통화지표, 통화정책체계, 모니터리 폴리시 프레임워크, 통화정책수단, 통화정책 파급 경로, 이렇게 이제 10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